안녕하세요. 포용환율연구소입니다. 원래는 이 방송을 내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회사 자산 운용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간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시장이 대응이 잘 못하는지 아니면 제가 잘 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았는데, 그러나 경제 관련 지표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 유로존 지난해 4분기 성장률로 보면 0.0%예요. 전문가 예상보다는 0.1 정도 낮은 거죠. 특히 이제 독일, 프랑스가 이제 유로존을 대표하는 국가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유로 약세 요인이죠. 근데 한편 미국도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좀 낮게는 나왔는데 4분기에 그래도 2.3% 플러스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과 플러스 성장률은 차이가 크거든요. 하나는 경제가 위축되는 거고 하나는 즉 미국은 그래도 미국 경제는 확장 국면에 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건 달러 강세 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달러 인덱스가 107까지 내린 후에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이제 배경이기도 한데, 이제 간밤에 있었던 흥미롭고 긴장된 이제 스토리인데,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잖아요. 2.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율을 25% 부과를 했죠. 이제 이걸 두고 시장이 혼란을 겪은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둘 다 확실히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우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조금 예상보다 높은 정도란 말이죠. 뭐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은 미국 경제 호재지요. 근데 시장은 이보다 낮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이죠.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뭐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아마 이것을 기준금리 인하를 호재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예상보다 이래 높게 놓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놓고 헷갈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달러 인덱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두고 미국 투자자들끼리, 기관 투자자들끼리 의견이 충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성장률이 아니네요. 소비자 물가도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는 변수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원래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한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달러 약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성장률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낮으면,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 분석에 실패한 거죠.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지난번에 도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또 최근에 주택가격 가중치가 이제 물가 중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높으니까요. 이런 걸 감안할 때 또 달러가 약세로 반전될 요인은 없다고 본 거예요. 우리 포유환율연구소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율 25% 부과는 정말 좀 재미있었어요. 의외라기보다. 제가 그때 마침 캐나다 달러를 일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세 배팅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니까 캐나다 경제 부정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는 약세로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 됐어요, 이거는 순식간에. 근데 또 다른 통화 바스켓, 예를 들어 제가 한 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장 초반에는 이거를 달러 약세 요인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제 거의 고점, 그 발표 이전입니다. 그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고점에서 약세로 반전되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뭐 금액만 하더라도 순식간에 해석을 시장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분석을 잘못해가 거꾸로 가버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하고 틀리는 거예요. 장중에 아주 초반에 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순식간에 약 한 1만 불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확실히 믿고 조금 달러 강세에 배팅을 했거든요. 비중을 조금 높였단 말이죠. 순식간에 뭐 한 8,800불 정도, 1만 불 가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한 이유인데, 이게 지식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2시간 후에 달러 강세로 반전이 됐잖아요. 한 2시간 후에요. 한 처음 초반 2시간 동안에는 달러가 초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초약세죠. 그러니까 이제 강세 배팅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근데 확실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그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필 기정이라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금 높은 거와 캐나다, 멕시코에 20% 관세 불과는 무조건 달러 강세 요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달러 인덱스 구성 6개 통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바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캐나다는 달러 약세인데 그러면 미국 달러 강세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장 초반에 그 달러 약세로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다가 강세로 반전되는 데는 채 5분 내지 15분이 안 걸려요. 그건 대응 못하지요. 대부분 대응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어제 낮이네요. 1시 반에 방송을 할 무렵에는 한 10% 수익률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달러 강세에 배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그런데 이게 장 초반에 거꾸로 가니까 난감하잖아요. 대응이 힘든 거예요. 우선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30년간 환율을 연구해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2시간 반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장 끝날 때까지는 달러 강세로 반전됐으니까. 근데 장중에 거의 뭐 얕던 8,800불 정도의 손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간단한 건 아니죠.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즉 사필 기정 지식이야말로 이거는 돈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요인인데 왜 달러 약세 요인이라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부안해동하면 어제 당했죠. 근데 이게 아마 월요일날 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 현상이 일어나니까 차트를 보는 분들은 다 희생됐을 거예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 약세 진행되니까 하락에 배팅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유환율연구소는 차트는 별로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달러 가치 결정 요인, 즉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요인에 제가 의존하는 것이지, 차트하고 상반되게 움직일 적에는, 일시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저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차트를. 그것이 어제 그 8,800만 원은 아니, 8,800불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달러 강세였더라면 어제 10% 수익이 났을 거예요, 한 달 만에.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틀어지면서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면 물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야간시장 참여자 중에. 왜냐면 5분 내지 15분 만에 변화가, 그 어제 기준으로, 장중 기준입니다, 달러 인덱스 고점에서 큰 폭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는 걸려들었을 거다. 근데 이게 월요일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몰렸기 때문에. 또 차트를 보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에 그 장중에 다시 한번 달러 약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잘못 실패한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 장, 그러니까 미국이 잠든 시간에는 요 아시아 쪽은 거래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가지고 놀겠다 좋죠. 어제 달러 약세 배팅한 친구들이. 그러면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제 발표된 것은 굉장한 달러 강세 요인이다. 그래서 다시 109불 달러 인덱스지, 그 109까지는 또 갈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보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또 뭐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니까, 또 제가 힘드니까 우리 수익률 얘기하면, 투자원본 대비는 한 달 만에 3.3%인데 S&P 500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이죠, 2.5%밖에 상승 못했어요. 나스닥은 그보다 더 못하고요. 못하거나 손해났을 거고, 요 근래 나스닥 쪽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 AI 관련 주식 때문에. 근데 S&P 500은 다우존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30개 종목이 S&P 500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덕택에 그래도 S&P 500은 2.5% 정도 올랐다. 근데 포유환율 연구소가 한 달 동안에 3.3% 수익을 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더 성과를 더 낸 거죠, 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2.5% 한 달 동안 오르면 그 자산운용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지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수익 그 2.5% 상승했다고 2.5% 수익 안 나요. 일반적으로 절반밖에 수익 안 나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주가가 20% 오르면 자기가 20%다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점 대비 고점이잖아요. 지수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인데, 그거를 뭐 2.5% 이상 수익 냈다고 하면 그는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시장이 2.5% 변했는데 투자자가 2.5% 수익을 냈다? 이거는 엄청 잘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시장만큼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근데 포유환율 연구소가 3.3% 냈으니까 아주 잘 냈어요. 어제 얘기한 대로 투자에는 성공을 못했는데 리스크 관리에 성공을 했다. 앞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캐나다 달러를 일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호주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 그 관세율 부과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캐나다 달러 약세에 베팅한 게 일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주의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보다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그 변화가 없어요. 지난해 연말에 108.3 정도 됐어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 끝난 장도 108.3 정도예요. 보합이죠.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주로 그 환율에 많이 배팅을 하는데 그 어제 그 달러 인덱스는 보합인데 제가 수익률로 3.3% 냈으니까 한 달 동안에요. 엄청 잘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변화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장중에는 막 등락이 있었죠. 인덱스가 며칠 전에 107까지 갔잖아요. 한때는 또 110까지 갔잖아요. 근데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런 변화가 많으면 대응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유환율 연구소가 3.3% 수익을 냈다는 것은 아주 잘한 거다. 그래서 제가 연 40% 수익률은 아무리 장이 나쁘더라도 또 환율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가능하다. 투자에는 실패를 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에 성공을 했다. 어제 그 장중에 그런 변화만 없었다라면,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 뉴스만 없었더라면 아마 10% 수익이 났을 거예요. 7 내지 10%. 근데 막판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달러 강세로 반전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거죠. 아마 월요일 날에 그 아시아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장에서는 또다시 추가적인 달러 강세를 예상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이제 제가 시장에 참여를 하니까 그것도 회사 돈을 가지고 신경 얼마나 쓰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좀 피로도가 해소됐을 거 난 다음에 하고자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러고 지식은 제대로 된 지식이 힘이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힘이 아니에요. 쉽게 하면 영어로 발음은 안 좋습니다만은 knowledge 파워가 아니고 잘못된 지식은 파워가 아니에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어제 그나마 3.3%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 관리로 캐나다 달러를 일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3% 수익률이라도 달러 인덱스 변화가 없었지만은 가능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요령은 다음에 세미나 등에서 한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잠깐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하튼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요.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여하튼 아는 것이 힘인데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